네, 안녕하세요. 부디가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게스트분을 모시고 또 부동산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단하게 하기가 너무 이제 과거에 했던 일들이 많아서 좀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는 술집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영업도 같이 하고 있는 이하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나이는 38, 곧 40이 이제 되는 나이고요. 사는 곳은 집이 두 군데 있어요. 인천에 있고 이제 송탄 쪽에 이쪽에 집이 하나 더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실례지만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미혼이에요. 네. 미혼인데 집이 두 개 있어요? 그러게요. 운이 좋네요. 네, 운이 좋게 집이 두 개예요. 네. 어떤 술집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부동산 영업을 한 8년 정도 했는데 항상 이제 마음속에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술 쪽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마음에만 품고 있다가 이제 이 상가 자체가 사실 제가 분양한 상가예요. 또 저희 고객들한테도 이제 소개를 하고 저도 직접 사고 그런 상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완공이 23년도 초에 돼서 이제 여기 셀프로 인테리어 제가 다 하고 해서 이제 저의 꿈을 이뤘죠. 술집을 하기 전에 원래 하시던 일은 뭐였어요?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이제 토지 분양을 하던 사람이었죠. 분양하기 전에는 뭐 하셨나요? 과거에 했던 일들이 되게 많아요. 기획사에서 이제 걸그룹 연습생을 조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한 7, 8년 정도 하다가 뭐 국악팀도 하고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제가 또 연기도 오래 했거든요. 연습생이면은 돈이 없어요. 부수적으로 수입이 나는 것들. 피팅 모델 일도 거의 진짜 오래 했죠. 네. 그럼 예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안양예고 무용과 다녔죠. 연기 쪽으로 이제 진학을 했는데 딱 20살에 회사가 생겨버리는 바람에 대학교는 안 갔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살다가 어렸을 때는 이제 외할머니가 키워주시다가 조금 말하고 걸을 때는 이제 친할머니가, 그러니까 거의 할머니한테 자랐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외모는 사실 동안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예쁘진 않은데 동안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 말투를 보면은 제 나이보다 훨씬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하시고 있는 술집 여기 간단하게 일어서서 소개 좀 해주실래요? 여기가 사실 소개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할 정도로 작은 가게인데. 혼자 운영하시나요? 아니요, 저희 엄마랑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다시 부동산 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떠한 술을 파는 곳인가요? 소주랑 맥주 뭐 다 팔고 있어요. 바 하면은 약간 이제 뭐 대화하고 막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 막 쭉쭉빵빵한 아가씨들 나오는 바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바는 아니고 이제 또 여기다 또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배화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양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좀 편하게 드실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여기 상가 분양 받으셨는데 분양가는 얼마였나요? 2억대.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사신 거죠? 올 현금이죠, 전. 8년 동안 부동산 영업을 하다 보니까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뭐 출퇴근이 사실 저는 없었어요. 너무 좀 치열하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일을 했기 때문에 놀 시간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뭐 돈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모은 걸로 상가를 장만을 해서 이것도 제가 다 저희 아빠랑 엄마랑 저랑 셀프로 인테리어 한 거거든요. 이게 약간 엄마의 혼이 들어가서 제가 하기에는 조금 나이대가 있게끔 이렇게 인테리어를 꾸며놨는데 거의 엄마 뜻대로. 부모님이랑 같이 일을 해보니까 어때요? 엄마랑 저랑 성격이 똑같아요. 호랑이 둘이 막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물론 자식인 제가 이해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오죽하면 아빠가 나서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그만둬라. 부모 자식 간에 연이 끊기겠다 해서 이제 어차피 저는 또 부동산 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제가 23년도는 이제 같이 하다가 이제 저는 손을 떼고 이제 다시 복귀하려고 부동산 쪽으로 준비 중입니다. 집이 두 곳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두 곳은 뭐 자가인가요? 네, 자가예요. 그것도 다 캐시인가요? 네, 그것도 캐시예요. 지역이 어딘지 알려주세요. 한 곳은 인천 계양구 쪽이고 한 곳은 이제 여기 송탄. 부동산을 몇 살 때 시작하신 거예요?
거의 29. 이제 걸그룹 연습생에 대한 크게 한번 뭐가 왔어요. 소송에 큰 게 휘말리면서 회사랑 좀 감정이 안 좋아지면서 내가 갈 길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1년을 집 안에만 있었어요. 굉장히 현타가 세게 온 거죠. 저는 좀 뭔가 하나 하면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나의 20대를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자꾸 이게 일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그러고 있었던 와중에 이제 제가 항상 듣는 얘기가 너는 뭘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가 말하면 사고 싶고 네가 하는 건 다 내가 써보고 싶고 막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뭘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사실 파는 직종 되게 많잖아요. 뭐 차를 팔 수도 있고 뭐 핸드폰을 팔 수도 있고 뭐 물건 장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왕 파는 거 좀 제일 좀 내가 많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부동산 쪽으로 몇 년 하신 거예요? 8년 됐네요. 그러면 분양 쪽만 8년 하신 거예요? 너무 돈이 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제 너무 굶다가 돈을 확 버니까 이게 내 길인가 막 그리고 엄청 자신감이 엄청 차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되니까 좋은 게 있으면 제가 브리핑 하다가 제가 막 빠지거든요. 그 물건에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데 싶으면 저도 이제 레버리지 껴서 투자하고. 분양 일을 그럼 처음 할 때부터 바로 첫 달부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영업이 처음부터 무보수예요. 월급이 없잖아요. 내가 하는 만큼 뭐 인센티브처럼 벌어가는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그렇진 않았는데 2달, 석 달쯤 이제 좀 두각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두각을 나타냈다면 월 얼마 정도 버는 게 두각이에요? 연봉은 1억 5천을 넘겼고 뭐 최고치는 1억 7천 정도. 그러니까 직원으로서 사실 그렇게 찍으면 좀 많이 찍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루에 무조건 고객 한 팀을 만나고 가지 않으면 퇴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제 라꾸라꾸도 따로 있었고 모델하우스 유니트에 침대 잘 돼 있잖아요. 거기서 자는 것도 뭐 비일비재했고 저는 진짜 몸을 좀 혹사시키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일만. 비결을 하나만 꼽자면 뭐였어요? 이제 오해를 많이 받아요. 깍쟁이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대화하고 겪으면 굉장히 머스마 같고 할머니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아날로그라 막 장부를 이렇게 들고 다니고 다들 막 노트북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장부를 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고객들한테 되게 진심으로 먹혔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또 심지어 부동산을 하는데 길치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여기 아니야? 막 이러고 대신 찾아주고 막 되게 모자란 부분이 많았는데 운이 사실 좀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좋은 고객들만 많이 만났고 또 저를 예뻐해 주시는 회사도 그렇고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분양 일 하면서 가장 많이 벌어본 게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달에 직원 때는 7천? 한 달에요? 네, 순수. 따로 여성들이 중개할 수 있는 무슨 회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무슨 회사예요? 사실 뭐 분양팀들 되게 많잖아요. 영업하는 팀들 많은데 저는 좀 제가 이제 좀 특색 있는 팀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다 이제 남자는 채용을 일절하지 않았고 그거에 맞는 또 부동산 관리해주는 언니들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다 여자로 이루어져 있고 타 팀은 되게 옮기는 게 잦거든요. 저희 팀은 별로 없어요. 그거 하나는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맛있죠? 가게는 몇 시 오픈이에요? 이제 6시 반 손님 있을 때까지 일단은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직 형성이 된 상권이 아니라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이 들어오세요. 장사가 안 돼서 조금 힘드네요. 네. 좀 많이 힘들었어요, 23년도가. 이거 괜히 시작했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죠. 차에서 먹고 자고를 많이 했어가지고 차가 엄청 더러워요. 네. 그러면 지금 일 쉬고 계신데 주로 뭐 하세요? 마음의 갈피를 좀 못 잡겠더라고요. 막 장사도 생각처럼 안 되고 그래서 거의 도서관에 처박혀서 책만 읽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권씩 목표로 아이돌 연습생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한 7년 정도 했죠. 아이돌 연습생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실 없었고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돌 자체가 되게 로또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또 막 되게
좀 뭐를 하면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예,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의 미래가. 무용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현대무용이에요? 아니요, 한국 무용이요. 몸이 힘든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아, 네. 로봇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되게 AI 같다는 이 감정이 없냐는 말을 좀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일할 때는 여자가 또 부동산 업계 영업팀장으로서 일을 이제 할 때는 굉장히 또 득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여자가 살아남기가 좀 힘든데 예, 그런 점은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돌 캐스팅은 어떻게 당하신 거예요? 뭐 저희 때는 사실 안양예고 최고였거든요. 연예인도 제일 많이 배출을 하기도 했고 늘 저희 뭐 축제 때 막 방송국에서도 많이 오고 저희는 뭐 명동이나 동대문 같은 데 가면 명함을 많이 줬었어요. 그렇게 저가 처음에 이제 발탁이 된 거는 연기 학원을 다니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소속사의 대표님을 만나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제 주 종목은 사실 연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돌로 이제 좀 얼굴을 알리는 게 좀 빠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모든 그 엔터테인먼트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돌 연습생으로 처음 가면 뭐부터 배워요? 일단 그 기본 그 각 있잖아요. 뭐 팔 뻗기부터 그밖에 거의 1, 2년 그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팔을 곧게 뻗어야 되거든요. 그 걸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이라든지 이제 각이 좀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처음에 기본기를 다지는 것 같아요. 이제 몸 쓰는 거. 여러 소속사 여러 곳에 계셨나 봐요. 네, 한 3번, 4번 옮겼어요, 사실. 네, 그 어간에 좀 일들이 있어서. 근데 차 청소 좀 하셔야겠는데. 그러니까, 저희 그 차 인터뷰 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저희 아빠 차보다 더러워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저 진짜 차에서 뭐 많이 먹고 잠도 자고 막 그냥 막 지저분하죠. 여자차 같지는 않아요. 서초동에도 뭐 투자하셨어요? 네, 뱅뱅사거리 쪽에. 뭐 오피스텔인가요? 네, 그거 오피. 갭으로 투자하셨어요? 네. 투자도 많이 하셨네요. 저도 이제 성향이 또 약간 보수적인 게 아니라 공격적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그것도 팔았던 현장이에요. 저는 제가 고객한테 소개하고 제가 하는 현장, 제가 할 수 있는 현장만 해요, 사실. 내가 사고 싶은 내가 살 수 있는 현장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자신이 없으면 안 들어가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이 오산 상가도 그렇고 지금 강남 오피스텔을 제가 팔았던 거거든요. 그만큼 확신이 없으면 쉽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 약간 직원들 오래 쉬게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그런 거 생각 잘 안 해요. 무조건 좋아야지, 내 마음에 쏙 들어야지 이제 브리핑에도 힘이 들어가니까. 이럴 때 많으시죠?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쪽은 있는데 한쪽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꺼내시면 되고. 감사합니다. 드세요. 뭔가 사는데 즐거움이 좀 없잖아요. 일만 하니까. 그래서 그냥 출퇴근 시간이라도 좀 즐겁고 싶더라고요. 그 오디오도 진짜 비싼 걸로 장착해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차랑은 또 틀려요, 오디오가. 진짜 무슨 저기 쾅쾅 이거 어디서 듣는 것처럼 재미가 없잖아요. 진짜 일만 죽어라 하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이제 여름 때는 퇴근할 때 뭐 뚜껑 열고 음악을 진짜 크게 듣고 그런 걸로 해소를 하고 뭐 그런 편이거든요, 사실. 유일하게. 취미는 있어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취미 같은 게 뭐 사부작 하는 것들이 많기는 한데 일을 하면서 전혀 할 수가 없는, 잠잘 시간도 부족하니까 이제 진짜 바쁠 때는 뭐 3일에 진짜 5시간도 못 잘 때도 많거든요. 안 바쁠 때도 저는 늘 또 막 바쁘게 보내니까 취미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거죠, 이제. 연애하실 시간도 없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한테 많이 싸우고 뭐 차였죠, 뭐. 연애할 시간이 없어서 차인 거예요? 아니면 차가 더러워서 차인 거예요? 두 가지 다. 넌 정말 안 될 여자야. 분양 대행 팀장님은 네. 정확히 어떤 일을 하세요? 뭐 길 가다가 보시면 뭐 어디 뭐뭐 분양, 뭐뭐 이제 뭐 오픈 막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 이제 들어가서 그 물건을 소개하고 파는 거예요.
그게 뭐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 상가, 뭐 토지가 될 수도 있고 예, 종류는 여러 가지죠. 팀원은 몇 명 정도 꾸리고 일을 시작하세요? 팀원은 제가 사실 많을 때는 저희 팀이 막 13명, 14명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제 성격이 1부터 10까지 다 이제 직원 하나하나 제 안에 두고 가두는 스타일이라 그걸 13명, 14명을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딱 6명, 7명이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돈보다는 저는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돈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돈 욕심보다는 일 욕심이 더 많기 때문에. 분양 팀장은 돈을 누구한테 받아요? 대행사에서 받고 있죠. 대행사에서. 분양 대행사에서요? 네, 분양 대행사의 회사에서. 고등학교를 무용 전공하셨잖아요. 네.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 무용을 이용할 수 있는 일이 있으셨어요? 뭐 그냥 우리 할머니한테 뭐 한국무용이나 해주고 그냥 판소리나 해주고 약간 그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좀 다재다능한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찍으시는 이런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부담감이 많이 없는 편이고 좋은 점은 그 정도? 국악 아이돌로도 데뷔하셨잖아요. 국악 아이돌. 네, 퓨전 국악 팀을 했었죠. 국악돌. 그건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데뷔를? 이제 그 경기민요랑 판소리를 취미 삼아 배웠었어요. 그런 쪽에 또 관심이 있었고. 근데 곧잘 하니까 그거를 계속 이제 그냥 취미 삼아 계속 하다가 걸그룹 연습생 때는 사실 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돈 벌 것도 딱히 없고 막 연습 생활만 하니까 배고픈 생활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닥쳐서 했는데 이제 그 국악팀도 마찬가지 이제 공연을 하면 이제 페이를 주니까 처음에는 그 목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게 정말 내가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구나. 저희 팀이 진짜 좀 유명한 팀이었거든요. 국악 쪽으로는 우리 한국 대표로 또 국위선양 공연도 많이 갔었고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었고 정말. 예. 진짜 힘들 때는 이 정도까지 힘들어 봤다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진짜 좀 정말 처절하게 일을 했거든요. 진짜 누구나 영업하면서 진짜 이렇게까지 해봤다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처절하게 일했어요. 이게 누가 더 처절할래 하면 막 참가할 정도로 진짜 그게 또 이제 연습생 생활을 끝나고 이제 이렇게 영업을 한 거기 때문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도 되게 많이 필요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또 막 얼굴 팔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버려야 되는 게 되게 많았고 욕해도 되나요? 미친년처럼 했어요. 미친년처럼 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예를 들면요? 제가 지금 고질병 이제 앓고 있는 게 방광염. 오줌을 참고 그냥 그래서 점심도 사실 저는 잘 안 먹거든요. 점심도 건너뛰고 그 시간에 일을 해요. 저는 딱 제 생활 계획표가 있어서 그거대로 늘 이제 돌리기 때문에 이제 퇴근 시간도 없고 항상 제가 제일 일찍 오고 제일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었는데 퇴근도 거의 안 했죠. 뭐 모델하우스에서 이제 침대 같은 거 유니트에 있으니까 거기서 잠을 자고 이제 아침에 뭐 양치하고 세수하고 뭐 사무실에서 화장하고 거기가 거의 저희 집인 것처럼 라꾸라꾸 하나 갖다 놓고 여자로서는 조금 하기 힘든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에 미쳐가지고.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잠을 안 자면서까지? 직원 때는 그냥 무식하게 배워야 돼요. 영업은 사실 막 뭐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거 따지고 하면 독하게 해야 이게 자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영업은 다 했어요. 밖에서 전단지 나눠주고 뿌리고 뭐 전화를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일찍 전화하면 손님들이 전화 안 받잖아요. 아침에는 뭐 다들 출근하고 자고 있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침에 일찍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요. 고객 오늘 이제 누구 연락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저는 또 이제 컴퓨터를 못 하니까 이제 손으로 아날로그니까 다 일일이 정리하고 이제 뭐 전단지 같은 거 이제 만들 거 딱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한 이제 11시, 10시 반 정도에 이제 전화 이제 시작하거든요. 전화 영업을. 제가 유일한 강점이 TM이에요. 저는 직원 때부터 제가 그냥 자기 상담사 하면 다 그래요. 자기의 강점이
하나씩 있어요. 누구는 뭐 세금에 능하고 누구는 뭐에 능하고. 근데 저는 전화가 제 강점이었어요. 전화로 그냥 그 사람의 뭔가 마음을 사고 이런 걸 잘해서 친해지고 뭐 이런 걸 좀 잘하는 편이다 보니까 전화를 그냥 계속 했어요. 전화를 이제 저녁까지. 저녁도 너무 늦으면 또 안 받잖아요. 고객들 또 그게 실례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끝나고 나가서 이제 외부에서 상 펴놓고 또 영업하고 밤 이제 9시 정도 되면 이제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10시 정도까지 이제 혼자 상 펴놓고 일하다가 이제 마무리하고 들어와서 또 내일 거 준비하고 오늘 고객 대화 나눈 거 일지 정리하고 하면 금세 새벽 1시예요. 막 1시, 2시 이래요. 막. 그러면 집에 가서 잠자기가 되게 애매한 시간이 돼버리거든요. 또 아침에 또 일찍 저는 새벽같이 또 나오니까 그렇게 그냥 뭐 직원 때 3년 반을 보냈네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악착 같은 팀장이 돼 있더라고요. 운전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15년 되지 않았을까요? 차를 좋아해서. 아, 차를 좋아하세요? 네, 차 좋아해요. 어느 브랜드를 제일 선호하시나요? 드림카는 이제 벤틀리고 네. 벤틀리를 언젠간 좀 끌어보고 싶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돈으로 작은 거 뭐 하나 빌라나 어디 이런 오산에 아파트를 사도 사는데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여기 상가 분양받으시고 또 투자해둔 곳이 어디에 네. 있어요? 강남 저기 뱅뱅 사거리 아시죠? 1.5룸 오피스텔 이제 다 원룸밖에 없는데 1.5룸이라 또 계약을 했는데 요새 또 힘드네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상가 네. 또 강남의 오피스텔 1.5룸 그리고 아파트 두 채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네. 주식이나 다른 뭐 동산으로 갖고 있는 것 있어요? 그 원래 코인 좀 하다가 한 5천 뜯기고 이제 안 해요. 코인도 하셨어요? 일단 남이 해보면 다 해봐야 돼요. 그걸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일단은 좀 해보는 스타일.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앞으로의 그 부동산 경기가 사실은 제일 걱정이죠. 이제 왜냐면 이거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물건이 좋아야지만 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자신이 있어야 나도 사고 우리 고객한테도 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네. 그런 물건을 찾으면은 이제 제가 들어가겠는데 아직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인터넷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인터넷을 하나도 할지 모르세요? 네. 인터넷을 하나도 할지 몰라도 부동산 쪽으로 억대 연봉을 벌 수 있군요. 그걸 다 신기해하세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네.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인터넷까지 잘했으면 난 진짜 한 3-4배로 더 벌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컴퓨터는 할 줄 아세요? 컴퓨터요? 그러니까요. 그 컴퓨터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쉬면서 컴퓨터 학원을 다녔어요. 석 달을. 그 어머니들하고 60, 70 먹은 어머님들 메일 주소부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녔어요. 진짜 할 줄 모르시네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할 줄 모른다고.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정말 손으로 아날로그로, 제 치부책으로 살아온 사람이 장부 안에 다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랑 머리숱 걱정을 많이 하는데 머리숱 되게 많으세요. 전 저보다 머리숱 많은 사람 못 봤어요. 아, 머리숱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콩만 드시나요? 유전이에요, 머리숱. 유전이라고요? 네. 눈도 2.0이라면서요. 네, 그것도 유전이에요. 그것도 유전이에요? 네. 네. 결혼 생각은 있으세요? 결혼 생각은 사실, 없는데, 있기도 하고요. 없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시스타예요? 있다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게, 어렸을 때는 확고하게 비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든지 영원한 건 없잖아요. 내가 그 말에 책임질 수 없을 사람 일이 또 모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뭔가 확정적으로 뭔가를 약속을 하기가 좀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럼 이상형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늘 확고하게, 늘 똑같았어요. 어렸을 때도 늘 이상형 물어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못 해주세요? 다른 거 공부를 잘하는데 뭘 다른 걸 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연락 주세요.
근데요, 돈도 안 벌고 맨날 책상에서 공부만 해, 남자가. 어때요? 너무 극단적이신 거 아니에요? 아, 몸 그쵸. 좋은 사람 vs 공부 잘하는 사람. 아, 그건 뭐, 아유, 말해 뭐해. 입 아파. 돈 네. 많은 사람 vs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돈은 따라와요. 제가 이끌면 돼요, 글을.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네. 계속 부동산을 하실 건가요? 그땐 뭘 하셨을 것 같아요? 부동산 똑같이. 당연히 할 거고, 저는 조금 이걸 더 빨리 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조금 더 내가 더 쌓아 올렸으면 지금 좀 더 다른 또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빨리 오지 못했던 게 좀 더 아쉽네요. 얼마나 돈 맛을 보셨으면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운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처음부터 참 잘 돼서.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두고 계신가요? 내가 정말 자신 있는 물건,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고객한테 소개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은 이제 뭐 팔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게 없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요, 요새. 자기 개발 열심히 잘 하고 있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